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자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대상을 다시 재정의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었음 안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 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책 문제와 목표, 수단을 다시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구체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쉬었음 청년들은 얘네들은 이제 아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나 보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쉬었음 청년은 구직 의사가 분명히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 구직 의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청년들이 있고, 혹은 이걸 적극적으로 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구직 의사의 좀 차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 구직 의사가 조금 낮아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니트 인구로 혹은 완전한 비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적인 투입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고용에 대한 혹은 구직에 대한 의지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 쉬었음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저희의 정책 문제는 쉬었음 청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따른 정책의 목표, 해결 방향은 쉬었음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노동시장으로 이르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용 이행 단계를 재학과 구직, 재직이라는 어떤 좀 일반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제로 우리가 우선 개입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사회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후순위의 어떤 개입 대상은 쉬었음 상태이지만 단기간 안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혹은 어떤 고용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게 있는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쉬었음 청년을 크게 5가지로 유형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에 맞는 쉬었음 청년은 좀 더 이 앞에 있는 4가지, 취준 적극형, 그리고 취준 소극형, 그리고 이직 적극형, 이직 소극형이라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유형의 그 네이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극형,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취준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이 유형들은 지금 현재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적극형과 소극형을 나눈 것은 구직에 대한 어떤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준비 적극형, 소극형과 좀 대비되는 이직 적극형, 그리고 이직 소극형입니다. 이 이직 적극형과 소극형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직장 경험이 있는데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적극형 같은 경우엔 열심히 재고용의 어떤 기회를 찾아서 노력을 하는 경우이고, 이직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직장 경험은 있지만 퇴사 후에 별다르게 어떤 구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유형의 특성들을 한번 자료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가 앞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은 결국
취업 준비 소극형 그리고 이직 준비 소극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준 소극형이라든지 이직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 어떤 방식이나 다시 한번 취업을 한다라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취업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해야지 혹은 이직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쉬었음 청년 고용과 이행 단계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청년의 어떤 고용 그리고 고용이 되었다가 다시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는 이탈 단계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는 어떤 단계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개인적인 요인 혹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단계에서는 어떤 성별이라든지 연령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 소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 단계에서는 한번 내가 일자리를 가졌다가 그만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자리의 만족도라든지 그 이직 의도가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직장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는 이탈의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탈했다가 고용시장으로 돌아오는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재진입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고용되는 고용 단계와 좀 유사하긴 하지만 이들이 이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쉬었는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성별 그리고 결혼 유무 그리고 출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을 같이 보고 중앙과 맞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고용노동부 중심의 어떤 일관된 그 정책을 설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 지자체별 프로그램에서는 각 지역의 어떤 인구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에 맞춰서 좀 서로 다른 좀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지금 쉬었음 청년의 단계별 지원 정책과 그리고 그 개입에 대한 어떤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선순위 대상으로 취업준비 소극형 그리고 이직준비 소극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준비 혹은 이직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적극형과 다르게 이제 구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존감과 어떤 사회성을 조금 회복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조금 확인하는 어떤 좀 광범위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취준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재학 단계에서 이제 졸업을 한 청년들을 대부분 얘기하는데요. 이들의 어떤 진로가 뚜렷하지 않고 이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 장기 니트 청년 인구로 이제 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그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혹은 지속적인 취업 실패로 뭔가 취업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지만 그 쉬었음 기간이 길어져서 구직 의욕이 감소하고 그리고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전을 좀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직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경험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직장 상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라든지 너무 소진돼서 번아웃을 경험해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이전 직장보다 좋은 데를 갈 수 있을까? 혹은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얻더라도 이전의 경험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구직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는 상태, 그것들을 어려워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용 이행 단계에서 이 각각의 단계마다 이들의 어떤 자존감에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회성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용 경험이 있든 그 어떤 고용 단계에서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어떤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이런 정책들도 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개입의 방향은 지역의 산업 구조라든지 지역의 인구 구조를 같이 고려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쉬었음 청년 심층 면담을 통해서 만났던 그 청년들의 어떤 특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성별과 연령, 그리고 최종 학력,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이들이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판단했던 어떤 그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좀 저희가 특징으로 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담 결과 어떤 그 정책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청년들과 면담을 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선행연구로 보는 거, 그리고 정책 어떤 자료로서 보는 것과 매우 되게 어려운, 그리고 혹은 다른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생생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정책 수요를 도출했을 때 이들의 어떤 쉬었음 전환의 원인, 그리고 계기, 이런 것들이 직장의 경험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나눴던 그 유형이 되게 유효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직장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과거 직장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계기로 쉬었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었고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경험이 없는 그 재학 단계에서 졸업 이후에 어떤 취업을 하지 않는, 그리고 쉬고 있는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업 실패, 그리고 전공이나 직종의 미스매치 등이 이제 이 쉬었음을 선택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직장의 경험 여부가 이 쉬었음을 선택하는 계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청년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취업의 준비 시기, 그리고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느꼈을 때 나는 쉬었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나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청년들도 불안감이 같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주변의 인식보다는 조금 더 이 스스로 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쉬었음 기간이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평생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쉬었음 기간을 좀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결국에는 현재 이 쉬었음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거에 활동했던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축소하고 그리고 어떤 과거의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어떤 그 금전적인 상황들을 이용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절박함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좋은 혹은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쉬었음 시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면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 수요를 파악했던 부분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들이 원했던 사항들은 이 너무 다양하고 짧은 단기간의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의 어떤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쉬었음 기간을 공유할 수 있는 청년들 간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이 지역에서도 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저희가 청년들을 만났던 이 지역들은 이 제조업이 매우 발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거 동안 형성되어 있었던 조직 문화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어떤 조직 문화가 조금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일자리의 어떤 그 문화 개선 그리고 어떤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쉬었음 청년들 중에서도 특히나 소극형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마련해 보았는데요. 특히 취업 준비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 활동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직 의사가 낮기도 할 뿐더러 매우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한 매우 조금 불안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취업준비 소극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혹은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쉬었음 청년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재학 단계에 있을 때도 실제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열어줘야 하고,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어떤 인력 양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좀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졸업을 한 이후 혹은 재학 과정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 단계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관계 형성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고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한 선배들에 대한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어떤 그 모임을 좀 형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어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 불안감이 본인들 것만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조금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각각의 정책들이 좀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혹은 지금 제공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정책 대안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직 준비 소극형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들은 결국에 이들이 기존 직장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은 재직 단계에서도 그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도 좀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신입사원에 대한 어떤 적응을 지원한다라든지 청년 친화의 조직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직자들이 이 조직 안에서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직장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나의 자아가 발전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직업훈련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한번 재구직하는 단계, 그러니까 재직 단계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해서 다시 한번 구직을 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취업준비 소극형에게 지원해주는 것과 좀 유사한 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경험은 있지만 아예 새로운 상태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혹은 네트워크 안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면담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너무 좋았던 것이 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구나.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1:1 멘토링이라든지 혹은 유사한 구직의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전공이 같은 청년들끼리 모아서 어떤 그 모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데 청년 보장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보장제라는 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두 번은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제한들을 다 없애고 이들이 원하는 결과 혹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게 될 때까지 가능한 중복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쉬어셈 청년의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그 해소 혹은 이 쉬어셈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에 근거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 그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어떤 산업 간의 그 연계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혹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년 수요에 맞게 조금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혹은 나는 좀 더 좋은 일자리 혹은 좀 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일자리를 향해서 어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연구를 할 때, 특히 청년을 연구를 할 때 이들의 어떤 그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떠나는 것과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쉬어셈 청년으로 남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정주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역 내 산업의 어떤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어떤 작업 환경, 조직 문화를 좀 변경하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좀 같이 보장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쉬어셈 청년을 줄일 수 있고 혹은 이 쉬어셈 청년의 쉬어셈 기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들을 함께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쉬어셈 청년의 어떤 개별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청년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어떤 고용 정책들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결국에 내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받았을 때 지역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삶을 꾸려나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어셈 청년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수행했던 이 연구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쉬어셈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이들에 대한 어떤 생활 환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어셈 청년 안에는 저희가 포착하지 못하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 다양한 특성들을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함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쉬어셈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책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